안녕하세요.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오늘은 윤상현 메이비 씨가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대금으로 요구한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맡긴 의뢰인과 시공업체의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어서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분쟁의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 공사비로 6억 9천만 원이 들었고 이 중 윤상현 씨가 6억 원을 지급했고 시공업체는 9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씨는 치장 벽돌이 금이 간 것, 창틀에서 비가 새는 것 등을 이유로 잔급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자보수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죠. 반면 시공업체는 하자보수의 비용을 2천만 원 내외로 추정하면서 윤상현 씨 측이 청구한 2억 4천만 원은 총 공사비의 34%에 달하는 금액인데 벽에 금이 가고 창틀 시공이 잘못되어 비가 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액이며 증명과 내역이 없었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씨가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사님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사실 이 사실만으로는 판사님도 모른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책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윤상현 씨와 시공업체의 의견은 그야말로 주장일 뿐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되겠는가가 중요하겠죠. 하자보수 범위와 비용은 윤상현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상현 씨 입맛대로 건축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자보수 비용을 책정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인이 책정한 하자보수 비용은 객관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감정사를 3명 이상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준 감정사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일반 건축사이고 법원의 감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축 업무도 보면서 법원에서 수임받은 감정도 하는 것이죠. 감정사마다 감정 비용이 다 다릅니다. 윤상현 씨 소유의 건축물 감정 비용은 대략 500만 원 내외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 비용은 윤상현 씨가 우선 지급해야 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감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감정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윤상현 씨에 의해 선정된 감정사는 윤상현 씨와 시공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 감정 기일을 조율합니다. 현장 감정은 양측이 입회하여 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감정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항상 엇갈리기 때문에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감정이 격해져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감정사는 이런 부분까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재판에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사도 사람이니만큼 억울하다고 읍소하면 동요되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담담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나은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공사 중에 분하고 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은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감정사의 감정 결과에 따라 판시를 할 뿐입니다. 해서 감정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억울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양측의 입장문을 볼 때 공사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할 때에는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기일을 지체할 시 지체상금 조항을 통해 공사 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 8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자 감정을 마쳤으나 어떠한 이유로 재판 기일이 지연되면서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하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사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판시를 하게 됩니다. 윤상현 씨 소유의 건축물의 하자를 직접 보지 못한 만큼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로 책정될지 알 수 없으나 경험으로 보면 윤상현 씨 주장만큼의 비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턱없이 적은 하자 비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건축 하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판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장문을 토대로 법원의 판결 비용을 예상해 보면 윤상현 씨가 주장한 2억 4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사 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비용, 감정 비용,
정신적 피해, 건축물의 안정성 문제, 공사 지연 등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공사 계약서 작성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이 다행인 것은 시공업체가 공사 도중에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믿고 맡겼는데 거액의 공사비만 받고 공사 현장을 방치한 채 잠수해 버리는 시공업체가 낮지 않은 비율로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소송을 해보지만 시공업체는 영세하여 가진 돈이 없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영상이 분쟁 중인 사건과 예비 건축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윤상현 메이비 씨와 시공업체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